사람은 사라져도 시간은 남습니다. 골목 끝 반찬 가게. 간판도 낡았고 유리문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김치는 너무 짜지 않고 나물은 늘 부드럽다는 것을요. 오전 11시 10분. 시계 초침이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킬 때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사람. 허리가 깊이 굽은 노인 강순철.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문 앞에서 신발을 고르고 냉장고 앞에서 멈추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반찬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치 한 통, 시금치나물 2팩, 멸치볶음 하나, 계란말이 하나, 말은 없었습니다. 인사도 질문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반찬을 골라 계산대 앞에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윤재석이 가격을 말하면 순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꺼냈습니다. 늘 같은 반찬, 늘 같은 양.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재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순철은 변함없이 그 시간에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11시 10분 어김없이 재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걸까? 저 많은 반찬을 누구와 나눠 먹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순철의 눈빛이 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석은 우연히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선 순철의 뒷모습. 그의 손엔 무거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골목 끝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뒷모습엔 누구도 없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그제야 재석은 알았습니다. 순철이 사가는 반찬은 함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혼자 먹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11시 10분. 그 시간은 순철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기도였고 남은 삶을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시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순철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폐는 늘 새 것이었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접히지 않은 마치 은행에서 방금 찾아온 듯한 돈. 순철은 그 돈을 조심스럽게 꺼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재석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세월이 새겨진 손. 하지만 손톱은 깨끗했고 손등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건넨 뒤 순철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재석은 물 한 잔을 건네려 했지만 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 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철은 이 동네 어기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등바디에 기댄 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허공을 바라보던 사람. 하루를 보낼 곳이 없어 시간을 견디기 위해 그저 앉아있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도 장을 보러 가는 주부도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그 사실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텼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매일 같은 시간 반찬 가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엔 늘 새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석은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형편이 나아진 모양이다.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 몸으로 어디서 일을 한단 말인가?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복권? 보험금? 아니면 재석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철의 발걸음은 늘 급했습니다. 반찬을 사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는 듯, 시간에 쫓기는 듯, 그리고 그의 눈은 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도, 반찬을 고를 때도, 돈을 건넬 때도 순철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문을, 골목을 향해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아니, 마치 이미 늦어버린 사람처럼. 재석은 어느 날 순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도망치는 걸까? 아니면 쫓아가는 걸까?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순철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는 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 그 시간 속에서 마이너스. 가게 주인 윤재석은 걱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재석은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편의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매일 새 지폐를 들고 나타난다는 것.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속은 건 아닐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재석은 자신의 의심이 높아심일 뿐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순철을 볼 때마다 그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순철의 발걸음은 늘 급했습니다. 반찬을 사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손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어깨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눈. 순철의 눈은 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문을 나서면서도,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저 멀리 골목 끝을 보고, 무엇을 찾는 걸까? 아니,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재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철이 가게를 나선 뒤 재석은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고 낡은 담벼락을 끼고 돌았습니다. 재석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순철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 순철이 멈춰섰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앞. 대문은 녹슬었고 담장엔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희미한 집. 순철은 비닐봉지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석은 담벼락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순철은 무릎을 굽혀 반찬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김치가 쏟아지지 않도록, 계란말이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봉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느렸습니다. 어깨는 더 처져 있었습니다. 재석은 순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거실, 식탁 위엔 빈 도시락 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로 따뜻했던 흔적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석은 문틈으로 더 들여다봤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 재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4월 12일 마이너스 3,000원, 4월 13일 마이너스 3,000원, 4월 14일 마이너스 3,000원, 그리고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재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수는 누구인가? 왜 집엔 아무도 없는가? 왜 순철은 매일 이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가는가? 재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순철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떠나버린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재석은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철이 가게에 올 때마다 평소처럼 반찬을 계산해주고 평소처럼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머릿속엔 그 집의 풍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빈 도시락통, 꺼진 불, 그리고 수첩에 반복된 이름. 민수에게. 재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순철이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엔 여전히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순철이 늘 사가는 그 반찬들. 재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고 화분엔 시든 꽃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꺼진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거실은 작았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TV.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처럼. 식탁 위, 재석이 지난번에 봤던 그 빈 도시락 통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열린 채로 안을 들여다보니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밥알 몇 개, 반찬 국물 자국, 따뜻했던 흔적.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석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그릇 몇 개가 건조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살았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은 얇았지만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날짜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3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2월 4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2월 5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매일 빠짐없이 같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7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3월 18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그리고 또 넘겼습니다. 6월 2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6월 3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재석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11월 19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3,000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기를. 재석은 수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누구인가? 왜 이 집엔 아무도 없는가? 왜 순철은 매일 이곳에 반찬을 가져오는가? 재석은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 먼지가 쌓인 사진 속에 젊은 순철과 한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엔 야구 글러브가 들려 있었고 순철의 손은 아이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에 떠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철은 여전히 이곳에 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반찬을 들고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철은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간에 순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재석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게 문 앞엔 종소리가 울려야 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기다렸습니다. 11분, 12분, 15분. 시간은 흘렀지만 순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11시 10분이면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 재석은 불안해졌습니다. 11시 30분. 여전히 순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가게 문을 바라보다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잠시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괜한 걱정일 거라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재석이 도착했을 때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엔 오늘 아침 배달된 듯한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순철 씨? 재석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철 씨 계세요?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석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기척이 없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재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재석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 순철 씨. 재석은 달려갔습니다. 순철은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채 한 손은 식탁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순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철 씨, 정신 차리세요. 순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재석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재석은 순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순철 씨.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순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민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민수. 밥. 재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철의 손이 여전히 식탁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순철은 그것을 가져오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순철 씨. 재석은 순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대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들이 순철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재석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철의 손에서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재석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11월 24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마이너스.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이것을 쓰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재석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재석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집 앞엔 오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시 10분은 지나갔지만 그 시간에 오던 사람은 오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병실은 하였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커튼. 그 속에 순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더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안 계신가요?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철의 핸드폰엔 연락처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어떤 가족 사진도 어떤 주소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순철이 눈을 떴습니다. 재석은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석을 보았습니다. 왜 여기?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쓰러지셨잖아요. 제가 발견했어요. 재석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 끼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재석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순철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입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떠났습니다.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했어요. 혼자 아파하다가 그렇게.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순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늘 바빴어요. 아들도 저도 같이 살았지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순철 씨, 아들이 떠나고 아내도 따라 떠났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혼자 남은 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재석은 순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아내 명의로 들어있던 것이었죠. 큰 돈이었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재석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민수와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그 식탁, 아내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 너무 조용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순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밥을요. 따뜻한 밥을. 그래서 매일, 매일 반찬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석이 부축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밤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을 만큼요. 쪽방촌에도 고시원에도 공원에도 도시락을 만들어서 두고 왔습니다. 순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 시간엔 누군가 밥을 먹기를 바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를. 재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도
혼자 밥을 먹었을 겁니다. 아프면서도 저한테 말 못하고 혼자. 순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민수목도 챙겼습니다. 민수가 살던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민수 대신이라도. 순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꼈습니다. 재석은 순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내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재석은 순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철 씨가 나눠준 그 밥들 다 민수 씨가 받았을 겁니다. 순철이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보이지 않는 누군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순철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석은 순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오랜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순철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달라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평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철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내고 차를 우렸습니다. 재석은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젊은 순철과 민수, 그 옆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철, 아내, 그리고 어린 민수, 3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6살 때였습니다. 순철이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에요. 민수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순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재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철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재석은 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요. 재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재석이 말했습니다. 저랑 드시겠습니까? 밥. 순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제가 가게 문 닫고 올라올게요. 같이 밥 먹어요. 순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런 노인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재석은 웃었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거든요. 순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석은 일어나 순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순철 씨, 네. 그 일 계속하세요. 순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 나눠주는 일요. 계속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순철 씨가 나눠주는 그 밥,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됩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재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철 씨는 누구보다 그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2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재석이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순철이 늘 사던 그 반찬들. 밥을 푸고 국을 떠서
반찬을 나눠 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반찬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가끔 나누는 짧은 대화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제가 담근 겁니다. 그래요? 비법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천천히 정성껏. 재석은 웃었습니다. 순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재석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철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11월 30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그리고 재석에게 마이너스 함께한 저녁. 순철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순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도 좋아했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순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재석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순철 씨는 그냥 기다리고만 계세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재석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재석 씨, 순철이 불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순철은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함께 설거지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철의 가슴 속엔 이제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순철은 떠났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재석이 발견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순철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순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곁엔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로 3월 15일 마이너스 민수에게, 재석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마이너스 감사했습니다. 장례는 작았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순철이 밥을 나눠주던 사람들에게, 쪽방촌 사람들, 고시원 청년들, 공원 노숙인들,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놓고 가시던 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노인 한 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분에 밥 먹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진짜 그 밥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순철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순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루 속에 순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석은 순철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수첩 여러 권. 재석은 수첩들을 펼쳐봤습니다. 몇 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3,000원, 할머니께 5,000원, 청년에게 4,000원, 아이에게 3,000원. 재석은 계산해봤습니다. 총액은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철이 받은 보험금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첩 뒷면에 순철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게 삶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눌 이유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너무 조용했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밥은 따뜻했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석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재석은 결정했습니다. 골목 끝 반찬 가게. 가게 문 앞에 작은 나무 상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혼자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강순철 할아버지가 남긴 마음입니다. 상자 안엔 도시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순철이 늘 나눠주던 그 반찬들. 재석이 매일 아침 준비해서 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도시락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엔 2개가, 그 다음 날엔 3개가. 일주일 뒤엔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 쪽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철은 떠났지만 11시 10분은 여전히 옵니다. 재석은 그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순철이 오던 그 시간. 이제 순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엔 여전히 누군가 옵니다. 도시락을 가져가는 사람, 상자 앞에 잠시 서 있는 사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 그들은 순철을 모릅니다. 하지만 순철의 마음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재석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하세요? 돈도 안 받고. 재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은 너무 조용하다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라고. 청년은 도시락을 들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재석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청년이 멀어지는 걸 보며 재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순철 씨, 보고 계세요? 당신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문 앞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혼자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순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 그 시간에 오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도시락 속에, 모든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흐릅니다. 끝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